안녕하십니까. 이재호 TV 와이런입니다. 오늘은 21대 국회가 첫 국정감사를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국정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 전체를 감사하는 겁니다. 입법부가 입법을 하거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제대로 행정부나 사법부가 집행했는가 여부를 감사하는 것이 국정감사입니다. 각 위원회별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부처가 그동안 한 일을 평가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거의 임기 말에 가깝지 않습니까? 3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마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3년 반 동안에 있었던 총체적인 비리와 부조리에 대해서 아마 감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정치적 사건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국정감사는 최근에 문제됐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헤치고 문제점을 드러내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 여부를 추궁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저도 20번이나 해봤습니다만 대개 국정감사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 국정감사가 국회의원이 하는 일 중에 거의 전부입니다.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국회의원은 현장을 샅샅이 뒤져야 하고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야 하고 거의 그야말로 회관에서 먹고 자고 숙식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는 국정감사는 소용없습니다. 그냥 피감기관의 장들이 장관이나 피감기관 장들이 그냥 예, 잘하겠습니다. 그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의 몇 가지 핵심을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최근에 정부가 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4대 강보 해체 문제, 그 중에 이미 영산강과 금강해포 해체 지역물관리위원회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태양광 문제. 거의 태양광을 설치하면 안 되는 지역을 정부에서 10가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기준 중에 그걸 어긋나게 허가해 준 것이 거의 922곳입니다. 산사태 위험지역 1, 2등급 지역, 환경보호구역,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정부가 규정을 지켜놓고 허가를 해주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또 산림훼손만 해도 5년간, 최근 5년간에 307만 그루의 나무를 훼손했는데 그 중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2017년 이후에만 해도 그건 80%에 해당되는 250만 그루를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설치 면적은 무려 축구장의 280개에 해당되는 면적을 훼손했습니다. 이 문제도 이번 국정감사에 철저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또 최근에 있었던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 사살한 문제, 총격으로 사살하고 불태운 문제, 이거 해결 안 됐습니다. 이거 따져야 합니다. 그다음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 문제, 이거 해결 안 됐습니다. 이거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윤미향 문제, 이상직 문제, 김홍걸 문제, 김홍걸 문제, 이거 해결 안 됐습니다. 이 최대 현안 따져야죠. 그 다음에 권력형 비리 있지 않습니까? 울산시장 선거 관계, 유재수 관계, 조국 관계, 이거 이번에 철저히 따져야죠. 그 중에 권력형 3대 비리라고 하는 조국, 추미애, 윤미향,
이 사건 반드시 이번에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신멸을 기울였던 경제정책, 최저임금 문제, 주 50원 문제, 소득주도 성장 문제, 일자리 문제, 실업률 문제, 이거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 있지 않습니까? 초기 방역의 실패, 이거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된 장관들, 특히 외교, 거의 외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장관들도 외교부 장관은 그냥 회의에 끼워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 외교부 장관 문제. 주택값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무려 23번이나, 이 정부 들어서서 23번이나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에서도 올라갑니다. 이 김현미 장관 문제. 추미애 법무장관 문제는 말할 것도 없죠. 그건 많이 따져야죠. 그래서 코로나 문제를 따질 때 초기 방역에 실패한 이유, 방역을 제대로 못한 이유, 그리고 광화문 집회나 사랑제일교회를 마치 코로나19의 확산의 진원지로 몰아가는 부분, 그 다음에 10월 3일, 또 앞으로 10월 9일 광화문 반정부 집회 차단 문제, 헌법 위반이잖아요. 그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할 때 본인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광화문 시위 차단하면 그 헌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이런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의 쟁점이 될 겁니다. 그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장관들은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번에 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 제대로 못하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정말 국민의 힘을 몰아줄 수 있어야죠. 국민의 힘을 몰아줄 수 있는 그런 신뢰와 믿음, 정책 능력, 대안 제시 능력, 이걸 이번 국정감사에 보여줘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대안 제시도 중요합니다. 야당이 대안 제시를 국민이 공감 가는 공무원들도, 해당 부처 공무원들도 제 말이 맞다 라고 할 정도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게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저는요, 5선 되어서도 국정감사 준비를 초선처럼 했습니다. 저는 국정감사 시작되면 근 20일간 집에 안 들어갑니다. 국회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국회의원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국민들이 국정을 잘 살피고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라고 국회에 시켜줬는데 그걸 시험 보는 기회가 국정감사장입니다. 여당도, 저도 여당 해봤지 않습니까? 여당도 덮어놓고 정부를 옹호할 것이 아니고 정부가 잘못한 거는 엄하게 비판하고 따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됩니다. 정말 이번 국정감사는 이념 논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보수냐 진보냐가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르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이 문제지 무슨 진보냐 보수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국정감사 국민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국정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